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약간 그럼 요것도 아까 실적 전망치 여쭤봤으니까 만약에 이제 최근에도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게 그러면 그 실적에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까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내년에 대한 추정치가. 근데 이제 약간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이슈가 나왔을 때 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친 물량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동일한데,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동일한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동일한데 네. 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익이 삼성전자면 하이닉스는 나중에 추정치에서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저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뷰를 삼성전자가 콜 받으면 하락을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납품하는 경쟁 업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솔벤더가 아니라 두 개 새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 협상량이 더 커지잖아요. 네네네. P/Q Q에서 P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면 마냥 콜을 받았다고 해서 이익이 막 늘어나는 구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서메이션을 했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서메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둘이 합쳤을 때 P/Q가 늘어날 수 근데 있는. 그게 이제 최근에 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도 TSMC에다가 엔비디아가 뭐 웨이퍼를 얼마를 더 추가 주문을 했네. 생각보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러면 Q가 양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보다는 조금 더 P가 걱정된다. 이익이. 뭐 지금 당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급 주도로 사실은 시장이 끌고 오는 거잖아요. GPU 생산이라든지 이런. 네. 그래서 이제는 공급의 어떤 그림은 사실 모두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그로스가 24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다들 뭘 걱정하냐면 올해에서 내년이 넘어갈 때 엔비디아 매출 그로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떨어지거든요. GP 마진 성장률 자체가. 네.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는 그러면 공급 주도가 아니라 수요 쪽에서 얼만큼 빠르게 올라오는지를 보는 단계가 지금 하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넘어올 때는 뭐 작년 말도 아니죠. 거의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그 매출액의 성장률이 막 250, 260 가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떨어져도 막 100몇 %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방어 논리를 만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주식은 이제 모멘텀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공급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얼만큼 받쳐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좀 이제 보조를 해주는지 우리가 뭐 2차 전지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전기차가 보급되는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로 공급을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성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이 갖고 있었던 저성장의 시장에서 빠르게 침투율을 올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침투율이 뭐 4%, 8%, 10% 넘어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캐파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저기 정부 입장에서도 뭐 친환경적인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콜을 받게 되면 뭐 당장은 이게 P와 Q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기지만 이제 수요가 따라와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아마도 올해 말과 내년에 넘어가서는 오히려 내년에 넘어가서는 시장이 이게 AI와 관련된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좀 추정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 기준점을 여기 갖고 왔나요?
약간 네. 그 애플의 그 AI 스마트폰을 좀 보면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아까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 분기별로. 저게 엔비디아의 매출 네, 예, 증가율. 예, 예. 그래서 2023년에서 24년인데 이게 보면 24년이거든요. 이게 네. 이게 보시면 엄청난 증가율에서 떨어지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GP 마진이 빠지는 부분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에 넘어가는 하나의 우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출 그로스가 올라가는 건 맞고 이게 또 연말 가면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새로운 어떤 바통으로 받아서 올라가야 AI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게 뭘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그려봤거든요. 이게 AI 스마트폰이고 네. 이게 전기차 침투율. 아,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AI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뭐 8에서 10%까지도 보더라고요. 이건 좀 굉장히 낙관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림을 갖고 가는 상황에서 이런 구간이 언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1년에서 22년의 그림하고 그러니까 3년, 4, 5년 전에 전기차의 어떤 빠르게 침투율. 늘어날 때. 음? 빠르게 늘어날 네네네네네. 예. 근데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아마도 저는 이제 애플이지 않을까. 이때 약간 제가 좀 비슷하게 차트를 뭐 이렇게 이 두 산업을 뭐 직관적으로 비교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새로운 어떤 생산성 있는 제품을 채택하는 걸로 가장 좀 뭐랄까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은 70억 명이 갖고 있는 건데 네. 물론 그 중에 이제 애플만 기준으로 하면 뭐 최근에는 점유율이 떨어져서 20%도 언더긴 하지만 뭐 27이 14, 1억 4천 명 중에 얼리 어답터 10% 하면은 한 1,400만 대 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 정도의 올라가는 속도를 보자.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AI 폰이 9월에 출시돼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팔리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수요의 어떤 가늠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8, 9월 3분기 때까지는 공급자 위주로 상당한 퍼포먼스 그 매출의 그로스를 보여주면서 가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수요처 실제 우리가 저변이 확대되는 부분들까지 확인하면서 내년 중반 이후에는 그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좀 소위 말해서 땡겨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애플폰, 이른바 온디바이스 AI 폰으로 물론 이건 삼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증시 어떤 상단을 열어줄 만한 이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아까 첫 번째로 이런 그 수요처에서의 침투율이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12, 13년에도 박스피였다가 네. 뭐 뚫기 시작한 게 스마트폰 많이 팔리고 그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그 투자를 하면서 2016, 17년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 양태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수요처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 산업에서 약간 캐펙스 사이클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제품이긴 하지만 단초는 애플의 AI 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근데 이게 빨라봐야 9월 뭐 10월에 나오면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조금씩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은 뭐 좀 우리나라 지수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지 않겠냐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 실제로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게 아니고 네. 수요를 조금 자극하는 금리 인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결국 돌고 돌고 다 소비와 연결이 되는 건데 미국 내에서 그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 대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금리를 내렸을 때 후행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도 공교롭게도
연말 내지는 내년 1분기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면은 그래서 3분기가 제일 저희는 지수 기준으로 좀 제일 세고 4분기는 이런 소비나 아니면 금리 인하 이후에 실제 어떤 그 밑단에서의 대출 브로스가 올라온지를 확인하는 그 구간에서는 뭐 일정 부분 약간 조정이 나오고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부터는 다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더라도 그 실제 실물 경기에 그 효과를 주는데 시차가 생기니 그렇죠. 그 효과가 미국의 수요 진작으로 나타나는지를 본다면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때 실적으로 나타날 테고요. 그렇죠. 아, 왜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이 사실은 거의 다인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20%지만 계속 비중이 줄어드는 국면이고 당장 내년에도 그렇게 기대할 바는 없는 것 같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20%, 21, 23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은 지금 소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올라갔던 이유는 빅테크 위주의 공급 사이드의 이슈였지 소비가 좋았다면 경기 소비재나 중소형주가 좋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야 조금 좋네 만에 금리 내리면 좋아지네 이런 구간인데 실제로 소비의 회복세가 나타나면 재고 리스타킹도 나타날 거고 리스타킹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 말이나 빠르면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가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뭔가 혁신적인 기술, AI, 신규 투자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지. 막 AI에다가 1인당 한 달에 막 10만 원씩 쓰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소비가 엄청 좋아지네. 네네네. 이거에 그런 건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공급 쪽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를 잘 봐야 된다. 수요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좀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버리면은 약간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식을 그렇죠. 수도. 지금 둔화되는 구간인 거예요. 예,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둔화되는 구간인데 공급 위주로 올라갔던 주식이 잘 버티고는 있는 거잖아요. 빅테크가. 네. 둔화되는 구간에서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냐 아니면 이 둔화되는 거를 방어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고 대출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신용이 늘어나면서 약간 뭐랄까 약간 진짜 뭐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냐 이거에 대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빅테크 위주로 올라왔는데 경기가 금리 인하가 이게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빅테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로. 그게 내년 초. 근데 이제 연말 9월에 연초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실제 금융 시스템이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한 거냐? 경기가 금리 인하 이거 금리 인하가 이거 예전에는 대규모 실업 사태나 이런 걸 봤는데 고용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냐 이런 걸 확인할 텐데 지금 고용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잘 좀 연착륙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되려 금리 인하 이후에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오케이 이거는 다시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 정도로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내년 중후반 이후에는 미국의 소비는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익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침체에 대비한 인하인지 아니면 이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인하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중반처럼 다시 너무 높은 실질 금리로 인해서 조금 조정해주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를 가지 않고 내년 중반 이후에 소비를 땡겨올 수 있는 기대치가 내년 1분기부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입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지금 봐라 최근에야 이제 갑자기 이 물가 쭉쭉쭉 내려가고 있고 소비도 안 좋고 이제 고용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T 버블 때도 그렇고 금리 인하의 시점은 주가의 고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장일 뿐이지 실제 금리 인하했을 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수요를 또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그게 수요를 진작하는 금리 인하가 되느냐 그쵸. 아니면 경기가 정말로 식어버리는
그 금리 인하가 지표가 되는. 되느냐. 예. 그래서 지금부터 3분기는 그거를 모르는 단계에서 이제 선순환이나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정부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 재정 지출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소위 말해서 정책을 남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펙션이 살아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건데 이런 이스펙 살아 있는데 4분기 가게 되면 재정 지출 남발했던 것들도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니 하면서 약간 뒤로 뺄 수 있는 거고 금리 인하했을 때 실제 정말 이게 침체 아닌 거야 아니 이런 그 어떤 대결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애플의 스마트폰이 올라오는지 약간의 아주 이 사이드긴 하지만 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의 대출이 돌아서고 있는지 보고 고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지 보고 나면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 뭐 HBM 콜을 받은 상태이게 되면 이거 많이 팔아갖고 내년 중후하반 이후에 이익을 땡겨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아마도 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3분기는 좀 이렇게 좀 뭐 살짝 뭐 3천까지도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 4분기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발생하고 내년 1분기나 2분기부터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말씀드리는 배경일 수도 있는 거죠.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딱 찝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명쾌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체 이제 고금리 시절이다 보니까 금리만 내리면 금리 인하만 하면 뭔가 막 다 될 것 숨통이 같지만, 튈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